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상당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지금 이제 본업은 이제 의사 네, 열심히 하고 치과 계십니다. 의사죠. 네네. 어저께 또 이재명 시장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셔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했다는 SNS 댓글이 많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고, 참고로 제가 지금 장관이 아니고 원장, 예. 원장. 김영환 원장이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호칭인데, 예. 하여튼 과거에 이제 후보였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이재명 지사도 어제 예. 오랜만에 뵙고요. 또 법정에서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그 날선 대화를 나누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정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를 잘 모르고요. 예. 뭐 정치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 제가 열린우리당을 따라가지 않아서 낙선했을 때 그분 또 시장으로 뭐 활동했는지 어떻게 열린우리당 시장으로 나와서 서로 2000년. 엇갈려서 예. 정동영 최고위원, 천정배, 신기남 이분이 열린우리당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정동영 계열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그 저하고는 좀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제 후반부에 장관으로 갔다가 당에 돌아왔을 때 이제 정동영, 신기남, 청동배가 이제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정풍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입장들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엇갈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지사하고는 이렇게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지사 선거 때 이제 뵙게 됐는데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엉클어져 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국민들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네거티브 캠페인이라고 할까 남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성품이고 또 그런 정치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뭐 누가 저격수라고 했는데 저격수를 좋아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격수라는 그 언론의 호칭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아유 아주 만족을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저격수가 아니고 정의의 분노. 이거는 제가 과거에 민주화운동에서 뭐 투옥도 여러 번 되고 또 학교에서 여러 번 지적되고 뭐 노동자 생활하고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용기 있게 살아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미흡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아니지 않은가. 이게 정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 진보라는 이름으로 뭐 그런 그 수식어가 따라다녔잖아요. 이재명이라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분인가 궁금하기도 했고 사이다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런 일을 또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그래서 저는 저격수란 말 옳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격할 이유도 없고 나는 저격한 적도 없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정의, 제가 생각하는 진실에 입각해서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또 잘못된 부정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저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이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좀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사회의 의선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상당히 그 메시지가 큰 부분이었는데요. 어저께 증인으로 간단하게 출석하시게 된 부분하고 가서 증인으로 이제 출석하시게 되니까 어떤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뭐 때문에 분노했는가, 또 뭐 때문에 나는 싸우고 있는가. 이를테면 제가 어제도 거론됐습니다만은 경기도 보궐선거가 있으면 나가려고 해도 턱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쪽이 변호인 측에서 저는 지금 경기도지사에 관심이 없고요. 또 지금 현재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저는 이제
정치를 이제 그만둘 수도 있다. 민주당에 있으면 그저 국회의원 5선 수도권 5선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국회 뭐 의장이나 부의장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영광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민주당의 항상 비판적인 입장을 주류에 대해서 가져왔던 사람으로서 뭔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을 하고 낙선을 각오하고 낙선하게 되면 이제는 정치를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는커녕 이 정치를 지금 연명해야 되는가 또 이걸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턱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경기도 보궐선거도 안 하고 또 괄목할 만한 후보도 아니고 그런 정치적 이득도 없는데 왜 저렇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 사회의 위선 개혁이라고 하면서도 부정의 앞장서고 진보라고 하면서 더 많은 진실을 은폐하고 또 정의라고 하면서도 가장 뭐라고 할까 범죄라고 할까 인권 유린이라고 할까 민주주의 파괴라고 할까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위선에 대해서 사이비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일갈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선과 싸우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이 한국 정치에서 정말로 쉽지 않은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기 이재명 지사와의 논쟁과 이 토론은 우리 사회 모든 문제가 여기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도덕성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게 SNS를 포함한 이것이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 또 포퓰리즘의 문제, 또 이 인권의 문제, 민주주의의 원칙의 문제, 법치의 문제 이것이 다 들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 지사도 자기를 좀 돌아볼 기회가 되고 또 저도 저의 삶과 저의 생각을 돌아보는 그런 귀중한 기회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제 어저께 장관님이 나가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언론에 이제 나가면서 그 증인들이 한 50여 명 나오는 게 상당히 소신 있게 변호인들과 어떻게 논쟁도 하고 또 피고인 이재명 어떻게 보면 좀 설전도 한 부분도 있는데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6월 지방선거에 왜 이 부분을 이게 제기했느냐 이게 되게 이제 정치적이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법정에서도 저 재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를 잘 몰랐고 처음 이제 접하게 된 것이 이제 이 지사의 그 막말 녹음 테이프가 뭐 전 국민들한테 회자하고 유튜브에 실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듣는 과정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한 것 때문에 형제 사이의 그 갈등 또 형수에 대한 막말 이런 것이 나왔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형을 왜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을까? 이제 그것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이 상식과 일반적인 법적인 그런 이해에서 볼 때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지금 이제 재판정에서도 뭐 그 이제 원장님이나 부르겠습니다. 원장님하고 이제 변호인 측 그다음에 피고하고 다툼 이 강제 입원인데 어저께는 뭐 행정 입원 뭐 강제 뭐 진단 뭐 용어가 계속 이제 바뀌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쪽에 이게 어저께 재판정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든 이재명 지사죠.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하면서 어떤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저는 뭐 아시다시피 시를 쓰는 사람 아닙니까? 언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인 사람인데 언어의 유의가 심하구나. 이게 법이라는 걸 몰라서 제가 그러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이를테면 진단을 위한 입원 또 치료를 위한 입원 이것이 뭐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선 씨를
강제로 이렇게 앰뷸런스에 태워가지고 그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한 것이 강제 진단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그 강제 진단이든 그 치료든 어떻든 병원에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시키는 건 강제 입원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말장난으로 진단하고 치료가 따로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희석시키거나 그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좀 이해가 잘 안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가운데서 이제 뭐 내몰았다든지 뭐 쳐넣었다든지 뭐 이런 표현이 그 말꼬리 내지는 언어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게 이재명 지사께서 저한테 직접 그렇게 신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얘기했지만 아니 강제로 본인도 지금 정신병원에 가는지를 모르고 있고 또 가족도 아내도 모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정신병원으로 지금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강제지. 그게 무슨 다른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 그게 무슨 행정적인 거냐. 뭐 이런 말씀. 또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그 법에 의하면 뭐 그거 넣을 수 있다 그런 건데 시장이라고 해서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아주 현저하게 무슨 살인이나 방화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행렬병자나 뭐 노숙자가 돼가지고 아무도 무슨 가족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법에 무슨 뭐 강제 입원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어서 이게 언어의 유의가 너무 심하구나. 또 그렇게 해가지고 법을 벗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약에 저게 무죄가 될 수 있다면 이 나라의 어떤 사람 제가 묻고 싶은 게 아니 지금 정신병 환자 모동이 대표가 지금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다 저 사람이 그리고 모동이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몇 사람의 그런 자술서나 소견서를 갖다가 정신과 의사한테 주고 이런 사람은 조울증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해가지고 가서 잡아다가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거를 저항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과거에 그 중세 교회들이 그 마녀 사냥처럼 사람들 정신병으로 몰아가지고 마귀에 들렸다고 해가지고 철창에 갖다 가두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고 또 여성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런 것을 벗어나는 것이 근대의 역사인데 정신병이 아닌 사람을 정신병이라고 해가지고 넣는 일이 10명 중에 1명 아니면 100명 중에 1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청히 치명적인 인권의 유린이 되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이든 근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런 한 사람의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도덕을 뭐 한 사람의 도덕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억울한 한 사람을 그 범죄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처럼 이게 정말 엄격한 절차와 엄격한 기준이 없이 자의로 공권력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죠. 손바닥으로 하늘 가르는 일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앞뒤를 해서 그거를 이제 정당화시키는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전 과정을 보면 그런 거 같고 핵심적인 부분은 변호인 측은 이재선의 개사가 정신상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어저께도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를 직접 제기했고 실적으로 제가 봐서는 당시 그 후보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수면 위로 과연 떠올라서 실체적 규명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갔을까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원장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전 관심을 가졌던 한 사람으로서. 네. 우선 이재선이라는 분이 예.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아내는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정신병이라고 자기 남편은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인데 입원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었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동생의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망자의 인권이라고 할까 명예가 유린되고요. 또 한 법정에서 가족이 완전히 짓밟히는 상황이고 그 자식들과
그 사위와 그 집안이 전부 그런 생각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과거에 우리가 드레피 사건 같은 걸 보지만 예. 정말 내가 이 재산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저항을 같이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자들이 취해야 될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가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정치가 얽혀 있고 민원이 얽혀 있고 또 그런 것 과정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들의 그 윤리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 경찰이 들어가 있고 사법부가 들어가 있고 검찰이 들어가 있는 이런 총체적인 그 하나의 아수라와 같은 드라마인데 거기에 이재선을 옹호할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상황에서 내가 나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한다. 나는 정신병이 아니다라고 수백 번, 수천 번에 걸쳐서 녹음 테이프에 나와 있고 트위터에 나와 있는 이재선의 인권은 누가 옹호해 줄 것이냐. 그의 아내의 인권은 누가 옹호해 줄 것이냐. 내가 그분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만에 하나 정신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하고 앰뷸런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 보건소장까지 가서 그 입회해서 경찰서 앞에서 한 그 일은 우리가 이번에 처음 알지 않았습니까? 재판정에서 밝혀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재선의 인권을 옹호하는 일이 누군가 한 사람은 법정에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재선을 빙의하고 간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억울한 저는 뭐 김부선 마찬가지고 지금 그 박인복 형수도 마찬가지고 이재선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항변하고 주장할 수 없는 일방적인 그 폭력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 죽어서 발언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발언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보람 있는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쭉 나온 재판부에서 이제 그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재판부한테 최후 준수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시간을 배정받아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어떤 재판부한테 뭔가 간절히 바라는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역시 이제 진보와 개혁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내가 안타깝지만 왜 내가 이재명 후보 또 지사를 존경하거나 또는 그것을 그 용서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건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가 과거에 무슨 뭐를 저질렀고 전과가 있고 뭐 그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자기 뭐 회개라고 할까 반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저도 해야 되고 이 지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이 정신병에 걸렸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선을 그렇게 한 내 행동에는 과한 것이 없었는가. 또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거나 정신병을 몰았던 그런 사람 그런 경우에 그 억울한 일이 없었는가를 돌아보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전혀 없이 계속 공격하고 그 뭐라고 할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지 않은가. 나 같은 이렇게 경험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이게 겁을 낼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인데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고소하고 뭐 변호사를 동원해 가지고 수십 건을 고발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고 위축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단 그 성남시장이나 공권력을 가진 입장에서 더구나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어저께가 이제 18차 재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빠지고 전 과정 가서 다 봤는데 어쨌든 법은 최종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죄가 있다고 이제 재판을 다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피고 입장에서 뭔가 반성이나 성찰에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재판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그럴 주지 것 같은데 않겠는가. 스타일이니까요.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어쨌든
이제 조만간 다음 달 정도는 아마 이제 그 1심 판결이 아마 그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장관님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개혁 세력, 진보 세력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계속 반복해서 지금까지 나의 행동이나 뭐 이런 거에 지나친 것이 없었는가. 저도 이런 일이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것이 좀 앞으로는 정치권을 정화하고 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진전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